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4월 10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했어요. 지난주에 못했고 자 2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경마방송을 못한 이유를 제가 텍스트 시간에 경마방송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경향이 없었죠.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예상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시간적으로 제가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예상은 해야 되겠고 또 시간은 없고, 그래서 경마방송은 안 하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가 좀 짧다 보니까 밤을 새워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난주 금토일 3일 동안은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잠을 거의 뭐 한 2~3시간씩 자면서 예상을 하고 텍스트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지난주를 마무리했는데, 사실상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고배당을 마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UCC 방송을 못하니까 많은 경마 팬들이 이제 경빛 사이트나 코리아 레이스 사이트에 강타께 왜 안 올라왔느냐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 거의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월요일날 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상도 3호제도 끝났고 천도제도 끝났고, 전 불교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호제 천도제까지 다 끝내고 또 이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제 저도 새로운 출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모든 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컨디션도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어머니의 일도 상도 어느 정도 계속 잘 마무리가 됐고 해서 이번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상에만 한번 전념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주는 어쨌든 성적은 괜찮았어요. 열심히 해서 그런지. 제주경마 준비인 승부처에서 67.1배, 시무상의 백록장원. 자, 이게 이제 준비인 승부처였는데, 복승식이 21.3배, 쌍승식이 67.1배 해가지고, 시무상을 대가리 놓고, 자, 이 제주 준비인 승부처를 단통으로 67.1배를 맞춰드렸고요. 또 부산경마에서도 부산 준비인 승부처에 있던 썬데이스타를 대가리 놓고 14번 인디안파크, 13번 인디안파크에 5번 썬데이스타가 들어오면서 복승식 8.6배가 역시나 단통 적중을 하면서 자 멋지게 승리를 했고요. 또 부산경마 자체 경마에서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있던 소사라,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소사라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소사라를 놓고 때리겠다는 경주예요. 그래서 1가기를 강력한 단통으로 9.1배 하이라이트 승부처 단통으로 맞춰드렸고, 1호 경마에서는 이제 메인 승부처 단통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스카이레오를 강추기로 삼아서 대돌풍을 단통으로, 자, 이 쌍승이 8.4배, 복승이 4.7배 단통 적중이 나왔고, 끝장 승부처인 또 이르제 10경주에서 가문의 축제와 상가마마, 여기에 또 4번 슈퍼크릭 해가지고 3복승까지 깔끔하게 단통 적중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사실상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경마가 끝나면은 코리아 레이스 내부 전문가들이나 검빛 내부 전문가들의 성적을 한번 쭉 훑어봐요. 내 성적이 어땠나. 잘했더라고요. 적중면에서도 이겼고, 또 한방에 승부처에서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민폐를 주지 않았다. 자, 제 자신에게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지난주였습니다. 자, 누구나 맞이하는 부모님이 이제 상을 당하는 건 누구나가 겪는 일인데, 저한테는 이제 경마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와서 조금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성원 덕분에 다 마무리가 잘 됐고, 이번 주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의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과 배당입니다. 안정 쪽에 포인트를 두고, 그러니까 다적 중에 포인트를 두고, 제주 경마가 5개고, 부산 경마가 이제 10개인데, 제주 경마가 한 2개가 배당이 터질 것 같고요. 부산 경마에서도 한 2개 정도가 배당이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승부처에서 중배당 한 2개가 또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부산, 제주 쪽에 3개의 승부처를 가져가고, 부산 경마에서 이제 5개의 승부처를 가져가서 그 승부처 위주로 강력하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적중은 기본입니다. 이번 주도. 자, 그래서 부산 몇 차,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8번 워리어킹이란 마필입니다. 8번 워리어킹.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너무나 이제 격차가 심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 마필은 사실상 2014년 이제 말에 거세를 했던 마필이에요. 거세를 하고 데뷔전을 치렀을 때 사실상 거세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탐색 일관을 했고, 지난번 이제 2전째를 맞이해서 5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걸음의 변화는 확실하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8번 워리어킹은 이번 편성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요. 자, 같은 경주에 출전했던 2번 대호 여장군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 이후 꾸준한 경기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 단계에서 꾸준하게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는 마필은 그 성장 시점이 멈출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인정을 해주라. 특히나 부산 경마에서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강타이기에 이번 편성에서도 이번 대호의 장군은 피리 배팅군에 난척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당연히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배당 마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번 원일 에이스입니다. 5번 원일 에이스. 아, 요 마필도 2015년 2월 1일 날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가 이제 거세 후 첫 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일 현장에서의 그 체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필 자체가 재검 때 걸음을 보니까 35주 만에 출전을 하는 장기 휴양 마라톤 르지 546km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세 후유증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세를 2월 10일 날 했어요. 2월 10일 날 거세를 했는데 그 거세 후유증이 마무리가 된 지금 현 시점에서 한 2개월이 지났죠. 그런데 체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거세 후유증이 벗어났다. 그리고 재검 때 걸음 좋았습니다. 그리고 종반 특심 가장 우수합니다. 거리 1200입니다. 자, 그러면 5번 원일레이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5번, 8번 3마리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제주경마는 강타가 최고입니다. 찌질이 막권, 찌질이 배당 이런 거 맞히는 거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하고 종합지나 예상제 1,000원짜리 주고 4,000원짜리 사면은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막권을 출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전문가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전문가라면, 최소한 전문가라면 지난주에 시부상 같은 마필은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부상을 대가리 놓고 백록장을 한 방으로 준메인스 붙여, 자, 67.1배였습니다. 그게 단통 막권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면 상황이 났습니까? 안 났어요? 물론 복수는 얼마야? 23.1배. 그러면 상황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경마는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강타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따, 쟤는 큰일을 겪고도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한 걸 잘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8번 늘빛마루라는 마필입니다. 8번 늘빛마루. 자,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무조건 가져가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지난번 경주시 400m에 출전을 했는데, 야, 이 착을 오긴 왔어도 경주력이 급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 원인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페이스 조절이다.
그러니까 안독수가 이착을 위한 페이스 조절을 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문제는 또 주행 불안이 좀 있었죠. 안독수 책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행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 하강을 보이고도 이착을 왔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시 주행 불안만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준다면 8번 늑빛 마루에 발걸음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번 편성에서 가장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하게 때리셔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4번 예술가입니다. 후창으로서 미성리마 경주에서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종발 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등짝 자체가 김주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 이 4번 예술가는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경이 바뀌었죠. 옛날에 쓰던 안경인데 옛날에 쓰던 안경이고 지난번에는 이제 알이 큰 걸 썼는데 알이 큰 게 왠지 모르게 머리통이 커 보여서 작은 거로 바꿨어요. 머리통이 좀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번 달특성입니다. 자, 요마필도 기복이 좀 심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400m에 출전해서 역시나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면을 보여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선출 이제 모두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그 이전 시의 능력은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자, 5번 달특선도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1경기는 8번 늙빛마루를 가장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에 이제 4번 예술가하고 5번 달특선을 놓고 간다. 이 4번 예술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84 쪽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당일 바뀐다고 할 것 같으면 충마 정도를 바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는 마필들 비슷한데 4를 대가리 놓고 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저는 4번 예술가도 좋게 봅니다. 자,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어느 정도 입상방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고 나는 충마감의 마필이 버티고 있죠. 2번 아시안 스토리입니다. 야, 지난번에 조창욱이 인기 1위로 팔리고 야, 이거 갖고 못 들어오는 거 보고서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싶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 눈이 100%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분석이 100%는 아니거든요. 경마에서는 절대라는 건 없어요. 절대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리고 내가 마치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은 것 뿐이지 실제로는 절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아시안 스토리가 지난번에 이제 덜 갔나? 하고서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갔어요. 갔는데 여타 마필들이 잘 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아시안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번 편성에서도 잠재력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고 적격적으로 이제 기수까지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 스토리 뭐다?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번 알파성입니다. 경마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뉴스 앵커처럼 똑바로 앉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조정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번 아시안 스토리가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주 시 사실상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고도 강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40분 동안 이러고 있냐고. 그리고 그게 재미있냐고. 이게 경마라는 것이 무슨 뉴스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게 어떤 신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또 내지는 어떤 임팩트를 줘야 되는 그런 방송인데 너무 경직되어 있는 방송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사고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너무 까불고 호들갑 떨고 춤추고 이러는 건 잘못됐지. 어수선하니까. 그리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데 진중해야지. 그건 아니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지만 너무 또 경직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 4번 알파상입니다. 단통으로 때리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파강대 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선행시에 베스트예요. 그래서 선행을 이번에 못 가기 때문에 과연 선임은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그래도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정말 이제 뚝심 측면에서는 3번 이그라트가 괜찮은데
취입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이 높고, 또 5번마도 마찬가지고, 네이스 질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쭉 살펴볼 것 같으면 6번마가 괜찮아요. 6번마가 이 최대 속도가 백강렬 마방에서 최시대는 거의 승부기수죠. 그런데 이제 최시대를 태워놨는데 최시대를 태워놓은 이유가 뭐냐? 배당이 좀 안 팔리거나 또 조금 꾸물꾸물한 구석이 있으면 한번 때려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사실 내가 백강렬 조계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뒤통수를 치는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덩치에 안 맞게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1급 마방인데 이게 정명승부를 해야지. 그래도 특급 마방인데 그 가끔 가다 그 이준에 보내서 엉뚱한 말 하고 배당으로 싸먹는 것은 내가 2급 마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바에 기승을 하고 인기바로 팔리면 인기바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자세와 노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요즘 백강렬 마방은 조금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강렬 쪽에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더 잘할 수 있는 분인데. 자, 7번 엔젤 스윙입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은 지속적인 경주로 성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엔젤 스윙은 이번엔 수영 조교와 주로 조교를 병행하면서 엄청난 훈련량을 쏟아붓고 있어요. 저는 조교는 안 봅니다. 전 조교 초창기 때 1년을 하루도 안 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교를 가서 느낀 게 나는 조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조교는 딴 사람 봐라. 나는 조교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1년을 열심히 보면서 조교가 뭔지, 속보가 뭔지, 습보가 뭔지, 강한구보가 뭔지 사실 조교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요. 복귀를 떠가지고 이 마필이 지구력이 부족했을 때는 이 마필이 속보 위주로 훈련을 했는지 그걸 일일이 다 써놔야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두가 넘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비교를 하냐고. 그럼 엑셀 작업을 해야 되고 작업할 게 엄청 많아. 그러면 그걸로 공부가 끝난다면 그걸 해야지.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조교가 전부가 아니잖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조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못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교를 못하는 거예요. 밤에 코피를 쏟고 그냥 쌍코피를 터뜨려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조교를 봐야 되거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나 혼자서.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나는 조교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조교가 전부가 아니라고 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100%가 안 될 바에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가 100%를 할 수 있는 건 뭐야? 마필의 능력 분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나 마필 능력 분석에 대가리 달고 과감하게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왜? 그 분야만 공부를 했고 저는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 저는 이 그래프를 갖고서 복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지 않고도 이 마필을 갖고 복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 꾸준하게 이 복기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트릭 캐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스포츠에서는 축구에서도 트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복기잖아. 그게 자기가 했던 거를 살펴보는 거, 자기가 갔던 길을 다시 분석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에서 기본은 트릭 캐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 경마 쪽에서는 일찌감치 복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복기하고 데이터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 그래프와 접목을 시켜서 그래프를 보고도 복기를 할 수 있는 거. 제가 5년을 거쳐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 전문가들도 형은 어떻게 그 그래프만 보고서 복기를 다 얘기를 하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앞서간다고 자부를 하고 남들보다는 잘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 맞히면 딴 사람도 못 맞힌다. 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현장 예상에도 예상이 조금 길어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흠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저 양반 엄청나게 말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 많은 건 뭐 줄여야죠.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 UCC 메인 승부처에 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배당으로 와장창 터뜨려 드리겠습니다. 작심 배당. 자, 새 가슴은 가라. 기본적으로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축이 누구예요? 뭐 조교자라는 게 축인가? 그럼 뭐 능력은 어디 가나? 그럼 능력발 좋은 놈이 또 무조건 축인가? 아니에요. 제주경마라는 것은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야 할 승부 타이밍을 잡을 줄 아는 사람과 그 타이밍을 그 경주에서 보여줄 수 있는 놈을 찾아내야 돼. 그 놈이 바로 승부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무상을 어떻게 대가리를 놓지? 바로 그거예요. 남들은 그걸 몰라. 그렇지만 강타는 그걸 안 하고. 그렇다고 내가 뭐 100중 무조건 맞히면 제가 여기서 그냥 쌍코피 터지면서 여기서 열렬하게 여러분 제주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떠들고 있겠어요? 가서 조용히 배팅을 야 10장 다 10장 얼마? 6,700만원 빵빠라밤 빵빵빵빵 빠라밤. 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야.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배팅을 하던 이 소수로라는 건 그냥 이미 내 돈이 되져 있는 거고 그냥 내 돈은 누가 가져가쇼. 마사에서 이미 마사의 은행에다 예치를 시켜놓은 거고 우리 같은 사람도 경마를 웬만하면 해면 안 돼. 왜? 사람이 객관성을 갖고서 모든 사물을 바라봐야지 주관적인 마음을 갖고 하면 나도 사심에 있는 사람이고 돈 잃으면 마탱이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경주 자체를 맨 대길로 먹을 수 있는 경주로만 여러분을 유도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배팅가 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야 너가 배팅하면 그렇게 할 거냐고. 내가 배팅을 하는 사람 걸 들으면 내가 신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바보야 바보. 내 돈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람은 평정심을 잃어. 돈을 당연히 여러분들은 배팅 해봤잖아. 그럼 평정심을 갖고 배팅을 할 수가 있냐고. 안 된다니까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배팅하는 예상가를 좋아해? 마탱이 가가지고, 같이 마탱이 가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야, 2번, 4번 대끼리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 때려. 다 때리겠네. 은행에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마사의 금고에다 갖다 주는 병신짓 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런 거를 상식적으로 이 머리가 있으면 돼. 이게 들어야지, 이게 머리를 무슨, 이게 뭐로 들고 다니는 거야? 머리 빗질하려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배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배팅이라는 흐름을 몰라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짜잘하게 하는 건 몰라. 그렇지만 여기다 막 올인을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너 죽고 나 죽고로 가자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그냥 전별아 이수신 장군이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이상한 사람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 따라라 해가지고 다 전멸.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야. 여기서는 안덕천사를 한번 보려고 해요. 안덕천사. 제주교차 3경주 안덕천사.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400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안덕천사가 선행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성의 선행은 안 갑니다. 갈 수 있는 선행마도 꼭 외곽에서 힘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체질이고 외곽주행을 좋아하는 기수고 심한 배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안 타요. 전형주약으로 완전히 말 타는 게 틀려요. 이 털기를 잘하는 장성이 이게 더러블에서는 이렇게 밀어야 되지만 몽키 스타일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막 밀어야 되지만 이거는 이렇게 앉아서 털어야 된다고. 왜? 말이 짧으니까 대가리를 막 해줘야지 대가리를 막 흔들고 뛸 거 아니야. 제주만은. 그렇기 때문에 털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8번 안덕천사가 적인 기수가 좀 기승을 했고 왠지 지난번에 한번 타봤는데
짜배기로 한번 타보고 이번에 한번 때릴 게 생각 아니냐. 그래서 저는 8구 안덕천을 이제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제주교차 상경주 메인 승부처는 뭐다? 배당으로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3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누가 팔릴래나요? 당연히 7번 마약 컨트리가 팔리겠죠. 7번 이제 마약 컨트리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조정 하강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일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에 강타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피코들인가 이제 저배당이 들어왔죠. 이번에도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상 가장 6구미를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은 아니에요. 이거 뭐 배당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제주교차 3경주에서 이겼으면 이긴 자금에 배당이 크니까 엄청나게 이겼겠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한 3분의 1이나 한 5분의 1을 갖고서 여기다 재탕으로 엎어치기 첫 번째 승부처에서 승부를 하시면 됩니다. 마약 컨트리 보시라.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갑니다. 이번 제주교차 4경주는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여기도 배당 같아요. 왜 어떻게 팔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당은 분명히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9번 대견환이 좀 팔릴 것 같은데, 조교빨이 좋아가지고 제주도에서는 대견환을 굉장히 읽어줄 것 같아요. 저도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이놈을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왜? 1000m의 첫 도전이고 데뷔전과 이전째의 능력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이전째의 선수인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다는 것은 파워감이 많이 보강됐다, 힘이 찼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1000m에서도 이 300다마짜리 마필이니까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9번 대견하는 조교빨도 좋았던 마필이니까 당연히 받침막권이라도 가져가야 된다. 하지만 이번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인 제주교차 4경주에서 우리의 탈통은 9번 대견하는 없습니다. 받침입니다. 우리의 탈통은 실질적인 능력과 이두로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딱 세 마리네요. 6번 그린나래가 선행을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선행하려면 누군가? 7번 울트라 매직? 아니면 2번 애쉬? 아니면 뭐 1번 지봉스타?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저는요 2번 그린나래가 선행을 안 가면 불안하지만 선행을 가서 끌리지만 않고 차분하게 유도를 한다면, 지금 57kg를 달았기 때문에 직전 대비 5kg가 늘어났는데 불안하지 않을까? 이거 56다마짜리였어요. 56다마짜리였는데 끄는 악벽이 있잖아. 끄는 악벽이 있고, 얘는 이게 대가리를 덜레덜레 이러고 뛰어. 이러고 뛰니까 뛰다 보고 그냥 지대가리에 지가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그런 악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뛰는 데 있어서 사람도 너무 머리를 많이 흔들면서 뛰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기본밖에 못 뛰어.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야. 쓸데없이 고개를 많이 흔다든지 꼬리를 많이 흔든다든지 이런 건 악벽이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 바로 악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벽이 있는 애들은 안 되는 거야. 얘는 그린나래는 바로 그런 악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부리지 발걸음 자체로는 굉장히 빠르고 좋은 놈이에요. 그래서 6번 그린나래가 선행을 갈 수 있고 거리가 1000m니까 좀 봅니다. 12번 베리베리 굿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행 나가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 마필은 이제 선행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선임으로 볼 것이냐, 한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3착으로 왔죠. 베리베리 굿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더 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가 지난번에 경주로 끌어내는 건 선행으로 끌어내는데 선임이 될까? 이렇게 이제 한번 의문을 해볼 수 있죠. 선임이 됩니다. 왜? 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뛸 수 있는 능력을 띈 거야. 그런데 편성이 느려서 선행을 갔을 뿐이야. 그렇다고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선입으로 뛰었어. 그럼 이 마필을 선행만으로 봐야 되나? 아니죠. 선입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6번, 12번이 이 편성에서 단통 막건이 되겠습니다. 6번, 12번 요게 단통 막건이고, 8번 아리까리라는 5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가 있는데, 마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곱대고는 보니까 좋고 데뷔전 때 잘 뛰었던 말이거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8번 아리까리는 조심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맹렬한입니다. 맹렬한 놈! 맹렬하게 띄워줘라. 맹렬한이란 마필은 근간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끌어가.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부진을 했을 때 뭐가 원인이 된다 그랬지? 제주마든 부산만이든 서울만이든 간에 더러브레시든 쪼랑만이든 다 마찬가지야.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은,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은 뭐야? 병이지, 병. 아프면 못하잖아. 마찬가지 말도 병력이 없으면 되는 거야. 사람하고 말하고 늘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말하고 사람은 똑같다. 말의 성장과 사람의 성장은 똑같다. 그리고 내 아들이 어떤 시점에 어렸을 때 변화를 보여줬냐. 그러면 지금의 이 말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유심히 관찰해보자. 이게 경마를 잘하는 거야. 그런 개념적인 것이 머리에 있지 않으면은 응용을 해버리면 못 맞춰. 그러니까 네이팅 하나 들어오니까 뭐 사람들이 뭐 조계사도 못 맞춰, 기수도 못 맞춰. 그러니까 소소하는 애들은 개털이다. 나는 거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지 되는 거야. 왜? 뻐꾸기 다니는 애들 있잖아. 야, 조성경마가 소소 몰라서 개뿔을 뭐 아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럼 그렇게 잘하는데 넌 왜 지하 단칸방 개쪽박 사냐? 여기 가서 2번, 3번, 저기 가서 2번, 8번, 또 이쪽에 예상 갖고 듣고서 5번, 6번. 그래놓고 조성경만 소수야. 아이고, 그거를 또 믿고서 또 때리는 사람이냐? 다 똑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주 난 그런 사람들 상대를 하기 싫으니까. 7번 솔모르입니다. 1200의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거나 전개상으로거나 이 편성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죠. 물론 3번 맹렬한도 마찬가지니까 두 마필의 기준치를 같게 볼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상 안 된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장에서 끝나면 3번, 7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뒷장에서 끝나면 5번 동양보스가 날아가서 종반 취입으로 끝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중간 그룹에서는 누가 끝낼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렵죠? 약간 어렵죠? 때문에 8번이 명번천사를 좀 덜 보고 오히려 금강교시 계속적으로 경기로 하강을 하면서 12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배양을 하고 있는 9번 메인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3번, 7번이나 3번, 5번, 3번, 9번 딱 보세요. 그럼 3번 맹렬하는 대가리래. 능력상 대가리래. 그러면 앞장에서는 솔모르랑 붙어갖고 왔고 뒷장에서는 동양보스랑 붙어갖고 왔고 중간에서 붙어간다면 9번 메인밖에 없대. 그러면 전개상 선행, 선입, 취입을 붙였네. 3번 맹렬하는 어떤 전개를 펼치더라도 온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강타가 해드리는데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마법을 압축을 했는지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맨날 이거 듣는 사람 야 이 새끼야 잔소리 그만 까고 뭐가 가냐고 이것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집이야. 그거는 아집이라고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집을 갖고 있는 경마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실력이 안 늘고 고모냥으로 맨날 돈만 일고 있는 거예요. 자, 8번 신세계 시간하는 마필을 놓고 강하게 보고 있는 부산 오경주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부산 오경주는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강타가 승부처 중에서 제일 잘 맞히는 승부처가 무슨 승부처게요?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딩동댕동 맞췄습니다. 8번 신세계 신화 조금 말이 무겁고 얘도 뭐가 있냐면 대가리를 좀 돌려돌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세게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목이 두꺼운 사람들 딱 이렇게 붙은 애들
그 깍두기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에이, 기피야! 으아! 이러고는, 저 새끼 목이 어디다, 집에다 짱 받고 왔냐? 왜 이렇게 목이 붙어 있냐? 어메! 힘 겁내 세게 생겼네? 그러죠? 사람도 말도 마찬가지요. 목이 덜라덜라, 이러고 뛰는 애들은 못 뛰어. 그 쓸데없는 짓거리 하다 스태미나가 항상 부족해. 이 신세계 신화가 그런 악벽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지만 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뛰는 걸 보니까 성입도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공백기 3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그런 악벽기가 좀 잡힌 것 같아요. 목장에서. 그래서 이 8번 신세계 신화는 다나카를 태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나카가 차분하게 말은 잘 타거든. 그러니까 이 8번 신세계 신화는 그런 면에서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는 이 신세계 신화는 꼭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후착은 단통입니다. 아주 큰 배당의 단통은 아닙니다. 하지만 먹으면 짭짤한 게 그냥 먹을만 하지. 배팅 손질이 팍팍 강해.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제주교차 7경주는 오늘 강타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 빵빠람 빵빵빵빵빠람. 지난주에 강타가 67.1배를 멋지게 맞춰드렸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오늘도 맞춰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맞춰드립니다. 9번 무한공간입니다. 굉장히 센 말 같아요. 그냥 하루가 다르게 쭉쭉쭉쭉쭉쭉 부증이 늘어도 쭉쭉쭉쭉 선행 하면 그냥 쭉쭉쭉쭉 항상 능력만 있고로 선행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앞장에서 빨리 못 가는 놈은 뒤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능력만 하고 선행력이 항상 우수해. 그러지 않고는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낼 수가 없어. 요즘 마라톤은 천천히 뛰는 마라톤이 아니라 마라톤 선수들이 400m의 스피드를 42.195로 뛰는 선수가 2분 9초나 5초를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도 스피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스태미나를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 9번 무한공간이라는 마필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산소 운동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번 무한공간은 이 편성에서도 뭐다? 대가리다! 단통은 누구다? 보병만 하나를 그냥 중배당 단통으로 짜릿하게 제대로 된 한 방으로 그냥 사이다 풍화력에 캐트로 나오듯이 그렇게 한 방으로 조져서 상황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오십시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요거 현장 승부처예요. 누가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팔릴지 전 잘 모르겠어요. 호령대왕이 팔리려나? 그 호령대왕 얘기를 하죠. 호령대왕은 사실상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그 능력 자체가 베스트는 아닙니다.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령대왕이 불안한 건 뭐냐면 선행력이 부족해. 선행력이 부족한데 거리는 1200으로 줄어들었어. 그 취입으로 날라들어와야 되는데 그 날라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요게 이제 관건인데 1200에서도 저는 8번 호령장은 온다고 봐요. 그럼 여기 이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인데 이게 제가 이제 지점이나 때로는 이제 본장을 가는데 지점을 갈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지점을 가보면은 저는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거기 놀러 이거 야부리 까러 간 건 아니잖아. 지점에 갔더라도 저도 예상하러 간 거거든요. 그럼 제 본업이 뭐야? 여러분들이 이겨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람과 노가리 깔 시간은 없다고. 저도 바쁘니까 문자 날려야지, 분석하고 있어야지, 현장 상태 봐야지, 체중 체크해야지, 또 마필 상태 유지를 있게 보지, 어떤 놈이 똥 싸나 그것도 봐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노가리 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쌩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커피도 누가 주면 그냥 마셨습니다 그러고 피해버리고. 왜? 제 일에 저는 그 사람 하나를 보고 온 게 아니잖아. 제 많은 팬들을 위해서 이겨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8번 호령장은 입혀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로 갑니다. 이거 은근히 어렵네. 경주가 재미도 없고 어렵고. 3번 비트브레이드는 뭐 여기서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1번 대로시대하고 2번 여름새가 보여. 3번 넣고 1번 2번이야. 근데 이렇게 끝날까요? 이게 3 넣고 1번 2번이에요. 능력으로는 3 넣고 1이고 팔리기도 이렇게 팔릴 거라고 뻔해. 그런데 이게 뭐 다 연대야. 연대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대가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요즘 찍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거 퍽 찍어버려. 연대래. 때려주겠다 없대. 땡 들어와. 아니 이게 무슨 연대야? 어디 연대야? 이게 뭐 연세대학교를 연대라고 그러나? 이게 왜 빵빵 들어오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 완전히 실력도 없고 막 그런다고 막 연대라는 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렬적으로 덜 들어오는 걸 갖고 연대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 근데 3 넣고 1, 2를 들어올 확률은 제일 높은 마필들이지만 이런 경주는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저는 6번 레드빅이 사고 칠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뭐로? 선행으로. 이런 판때기에 70대 딱 올려태우고 동반 2도 출전시켰다. 판때기 자체로 누가 깰 수 있는 놈은 6번 레드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경주는 뭐 비트브레이드는 축이고 앞장이 빠른 경주니까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건강에 좋다. 장수의 지름길이다. 자, 부산제 8경주 강태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3번 서울강자를 읽어줘야 되는 경주인데 이게 청해마예요. 청해마는 누가 제일 잘 탄다고 얘기했어요? 부산에서 김용근이가 제일 잘 탄다고 그랬어요. 눌러잡고 이렇게 눌러잡고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을 요동을 못 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 용근이가. 그러니까 말을 잘 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3번 서울강자가 지금 딱 보니까 조성곤이를 태워놓고 여기서 단아까하고 3일 타이거하고 이제 같이 태웠는데 3일 타이거는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뒤통수 칠 수는 없고 엇박자로 때리고 있는 3번 서울강자로 때려야 되는 입장인데 요거에 지금 현재 서울강자의 백강렬 마방에서 조성곤을 태워본 거 보니까 요거 승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당연히 3번 서울강자를 가져가고 싶은 마필이다. 자, 그래서 3번 서울강자를 놓고 때리는데 1번 영웅챔프가 있게 가죠. 3번 1번으로 때리려고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번을 빼려고 그랬었어요. 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선입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거든. 그리고 지난번에 너무 퍼져버렸어. 그리고 선입에 대한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대끼리로 팔리면 아예 잘라보고 싶어요. 대끼리로 팔리면. 대끼리 안 팔리면 그나마도 가져가고 싶고. 그래서 요 8경주는 기본적으로 대끼리를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그런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9경주입니다. 오늘의 강타의 부산경마 7위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이 메인 승부처, 저는 사실 방송을 이렇게 제가 방송을 가려면 스튜디오를 가야 되거든. 경마사무실이나 경마문화사무실이나 검빛사무실 이런 데 가서 찍으면 뒤에 그 그림도 쫙 나오고 그냥 방송하는 것 같이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집에다 스튜디오를 차려놨어요. 이거 배우느냐고도 엄청 고생했어. 그래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 그럴 바에 제가 공부를 해두는 게 낫지. 그리고 그런 데 가게 되면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조금 제가 방송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합니다. 제 방에서, 제 공부방에서 딱 이렇게 의자도 갖다 세팅해 놓고
제대로 이렇게 딱 해놓고 마음 편하게 합니다. 그게 능률이 오르는 것 같아요. 방송의 질도 오르는 것 같고. 이번 부산 구경주는 작심 배당을 때리는 메인 승부처인데, 디프런트 디멘션이 팔릴 겁니다. 16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거리 작성 측면에서의 불안 요소는 안고 있다 해더라도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가정이 괜찮았고 패턴적으로도 선취입력 끌어낼 수 있고 이 517담화짜리 거세마기 때문에 부중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6번 디퍼런트 디멘션이 300m가 늘어난 1600m에 첫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원체 추입력이 기본적으로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6번 디퍼런트 디멘션을 읽어주는 이유가 되겠죠. 저 역시도 인정을 하니까 6번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창가로는 배당이 터진다. 보이는 인기만을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의 깊이가 낮고 부상경마의 소수를 받고 하는 애들은 이게 왜 어려운 경주인지도 모르고 그냥 똥간에서 말 좋다고 그러면 얘기하고 누가 열심히 탈 거라고 그러면 열심히 타는 거 얘기해가지고 그냥 깨구락지 그러게 이제 어쩌다 맞으면 뭐 내 정보가 최고라고. 아휴,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으면 다 경마하지 누가 회사 다니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만큼 노력에 땀과 노력, 돈은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 소설이면 믿어도 된다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그게 없으면 땀과 노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게 경마입니다. 저는 세상 이치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 그러기 때문에 6번 디퍼런트 디멘션을 놓고 터진다! 구경주 메인 승부처. 무조건 터집니다. 자, 부산시의 식경주입니다. 5번 내부시 비포를 인정을 하면 13번 메가톤이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 장기 휴양을 하고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2번 한급빛 지중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5번, 2번, 5번, 14번을 때리는 게 맞고 직전 대비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8번 스팅레이가 4kg라는 부중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8번이 이번엔 가능하겠느냐? 안 된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근간 2번의 경주가 그렇지만 무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8번 스팅레이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보지 않습니다. 틀릴 때 틀리더라도 저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8번 스팅레이는 자르고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14번, 5번, 2번. 자, 이렇게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 주 쉬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을 맞이했는데 조금 부담이 되길래 공부를 좀 해가지고 평소보다 좀 늦게 방송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집에서 하면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맞이하니까 저도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부산경마, 제주경마 강타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현장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자신감을 갖고 내가 못 맞히면 딴 사람도 못 맞힌다. 이런 신념을 갖고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